207페이지 봅니다.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7페이지. 이제 날씨가 풀렸습니다. 낮이라서. 대구의 수강생들은 대량 구매를 했어요. 대량 구매가 뭐냐면 아니요, 파카가 아닌 이렇게 안에 음이온 발생하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더군요. 방석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잘 만져지고 고무처럼 푹신푹신하던데. 그거 렌즈에다가 집어여면은 한 3분 집어넣고 있으면 한 1시간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방석처럼 깔고 앉는 거 있더만. 7,000원인가 밖에 안 해. 좀 큰 거는 12,000원, 뭐 택배비 가져서 15,000원에서 대량 구매해서 내보고 나중에 청구서 날리겠대. 교수님 때문에 쓰는 거니까 청구서 날리겠다. 그래서 그런 깔고 앉았으면 여자분들은 한 5월까지는 추위를 탄다고 하더만요. 왜 타죠? 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번째 이제 하나 합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다, 매매해야 소유자다? 매매를 하고 등기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을은 매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을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꼭 필요합니까? 그럼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물건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변동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이죠. 자, 취소를 했죠. 취소하고 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나요? 갑은 등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래도 소유자입니까? 그래도 소유자죠. 등기 없이도 소유자죠. 자, 이건 어떨까요?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럼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맞나요? 그런데 팔아먹었던 갑이 나중에 땅값이 뛰니까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외국 나간 사이에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불법 말소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걸 갑이 다시 지워버린 거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남들 볼 때는.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을. 왜? 합의하고 등기 다 갖고 넘어왔으니까 불법 말소가 되었어도 갑은 합의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법 말소가 돼 있을 뿐이지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죠. 등기는 지워졌다 안 지워졌다? 지워졌어도 소유자입니까? 그럼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는 데는 등기가 꼭 필요했나요? 그런데 유지하는 데는 필요 없네.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그렇게 필요하더만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때는 불법 말소가 되어버리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입니까? 그럼 등기는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는 역할을 못하고 있네요. 자,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뭡니까? 겠습니까? 그거 본다고.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을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 세입자는 주택에서 대항력 취득합니까? 원래는 채권자였다가 전입신고 마치면 물권자만큼 보호되죠. 퇴거하면 대항력 있다 사라진다. 그럼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맞나요?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요? 퇴거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계속 전입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까? 그런데 등기는
소유권 취득할 때는 필요하더만 취득하고 나서는 없어도 소유권 인정되잖아요. 그럼 유지할 때는 필요 없죠. 차이점 아시겠죠? 읽으러 갑니다. 207페이지 2번.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207페이지 딱 중간에 2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물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있죠? 판례 읽어볼까요? A.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즉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있죠? 이거 시험에서 중개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 실제 시험에 답이 되건 안 되건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지문. 자, 그게 이것.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등기의 마지막 등기의 추정력. 여기가 등기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214페이지. 자, 이 등기의 추정력에 이렇게 한번 보자.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하고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서 등기를 넘겼습니다. 4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실제 소유자 누굽니까? 실제 소유자 갑이죠. 짰으니까, 허위 표시했으니까. 남들 눈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을이 병한테 1억을 빌리고 그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보호받고 있겠죠? 허위 표시는 무효라도 선의 제3자는 보호되니까. 자, 갑이 야, 네 무슨 돈 있어서 요즘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냐? 백수가 무슨 돈입니까? 갑이 맡긴 집 가지고 은행에 담보 잡아먹은 그 돈이죠. 을은 찔릴까 안 찔릴까요? 찔리죠. 찔려서 돈 갚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갚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말소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말소는 월요일날 가서 해야지. 이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자,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을구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을까라는. 갑구에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3월 1일 날 매매가 일어나고 4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을구에 1번 저당 병 1억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실제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은 허위 표시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라고 표시되죠. 그럼 진실하고 딱 맞추기 위해서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무원한테 등기 옮길 때 저기요, 이 매매 밑에 줄 쫙 긋고 빨간 줄 허위 표시 해놨음. 좀 표시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눈에 진실이 보인다, 등기가 보인다. 실제로 돈 갚았다 안 갚았다?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돈 갚은 것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는 진실을 보는 거다, 등기를 보는 거다. 진실은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보이는 만큼만 추측하는 힘, 그게 추정력이란 말이에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진실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등기를 보고 보이는 만큼만 믿어주겠다는 거. 그럼 그렇게 추정을 해주면 이 추정은 내 눈에는 을이 소유자입니까? 그럼 억울한 자 누구다? 갑이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 내 눈에는 을이 소유자인데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증거를 갖고 와서 나를 설득을 해보라는 거. 설득이 되면 이 소유자가 갑으로 다시 보이기도 할까요? 그럼 설득이 되면, 입증이 되면, 증명이 되면, 밝혀졌다면 추정은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추정이 깨진다를 번복된다 이렇게. 배가 뒤집어졌다. 자, 일단은 보고 보이는 만큼만 믿어줍니까?
증거가 갖추어져 와서 판사님이 그런 정도면 내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된다면 이제는 추정이 깨지나요? 그럼 앞에 객관식 문장을 풀다가 밝혀졌다면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오든 밝혀졌다면, 입증됐다면, 증명된다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번복됐다, 깨졌다는 문구가 와야 돼. 어떤 판례든 나중에 보면 돼. 그럼 이제 보자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갑이 소유자처럼 보인다, 지금 을이 소유자처럼 보인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된 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네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됐겠죠. 그럼 등기 절차는 저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제대로 공무원의 등기소에 가서 절차를 통과했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올라왔겠어? 일단 등기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겠지 뭐 라고 추정됩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저 매매라고 되어 있는 저 매매는 정상적인 매매겠지 뭐. 설마 허위 표시하겠지 뭐 라고 추정되나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됩니까?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됩니까? 현 등기 명의인과 전 등기 명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네가 소유자인지 내가 소유자인지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는 일단 누구를 소유자로 추정한다. 그럼 현재 등기 명의인과 전 등기 명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현재 등기된 자를 일단 소유자로 추정합니까? 밝혀지기 전까지는. 갑이 증거 갖고 와서 입증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 눈에 을이 소유자라. 둘이 싸움하면 을 손들어야 돼. 등기부등본에 을이었으니까. 자,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보존등기는 당사자 한 명이라. 이전등기는 둘이라. 넘긴 자, 받은 자. 그럼 권리변동의 당사자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전등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보존등기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 이렇게 사이 간자가 하나, 글자 하나 추가되면 요거는 보존등기다, 이전등기다? 이거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 추정력이 미친다, 이 말은 보존등기 말하는 거다, 이전등기 말하는 거다? 그럼 이거 같은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현재 등기된 자를 소유자로 봐준다는 말이나, 그래서 을하고 갑하고 싸움하면 을에 손 든다는 말이나,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 갑과 을 사이 간에는 정당한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서로 다른 글자로 적혔지만 똑같은 말. 세 쌍둥이에요, 그냥. 같은 말입니다. 자, 같은 말처럼 안 보이나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면 그걸로 끝이죠. 민법이 그런 거거든. 배운 그대로만 나오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글자가 살살 바뀐단 말이에요. 글자가 바뀌었을 때 그게 그 말 아니야? 라고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판례 어려운 거 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판례인데 읽다 보니까 수업할 때 들었던 그 이야기 아니야? 소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떠올라주면 끝. 안 떠올라주면 몰라 이제. 들었던 사례가 떠올라주면 그걸로 끝.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등기된 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내가 집을 지었는데 왜 네가 등기했냐고 따지는 자가 나와서 분쟁이 발생하죠. 집은 내가 지었는데 왜 네가 등기를 마쳤냐고 따지면 그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력이 없어. 자, 이전 등기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된 자와 전에 등기된 자가 싸움하면 누구를 소유자로 추정한다? 근데 보존 등기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기대도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는 있나요? 왜 이전 등기는 있고 보존 등기는 없을까요? 둘 다 등기인데. 자,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그럼 등기소에서 나중에 제3자 판사님이 볼 때는 너희 둘이 처음에 등기소 올 때는 사이좋게 손잡고 왔네. 그래 열한테로 넘어와 있는 거네.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죠. 그럼 판사님이 볼 때는 한 사람이 떼약 볕에서 집 짓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서류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혼자 가는 거니까. 그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신뢰의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강한 공동 신청을 하는 이전 등기는 등기된 자체로 힘이 있다 없다? 그런데 신뢰의 정도가 약한 보존 등기는 등기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안 해준다. 그럼 믿음의 정도가 강해지면 보존 등기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럼 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땅의 소유자가 당신이면 국가로부터 나와서 정밀조사를 받아서 보존 등기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건 일반 보존 등기와는 달리 국가가 소유자라고 확인해 줬나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신뢰가 어디 있어? 그럼 일반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갑은 3월 1일 날 을하고 매매하고 4월 1일 날 이전 등기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갑이 3월 15일 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 이후의 일자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지금. 추정할까요?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3월 1일 날 매매했는데 4월 1일 날 등기했죠. 이거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전 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원래. 그런데 중간에 갑이 죽었죠. 이거 뭐지? 갑이 빚지고는 못 사는 승민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고 다시 무덤에 들어갔나? 예수님인가? 부활한 거야? 믿긴다 안 믿긴다? 그럼 사망 후의 일자로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갔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 이후의 일자로 등기가 돼도 등기는 마치 죽은 사람이 해준 것처럼 돼 있죠. 아까 우리 봤듯이 상속인이 관여할 수 있나요? 죽은 자 명의에서 넘길 수 있잖아요. 또는 3월 15일 날 갑이 사망했지만 등기 신청 접수일자는 접수는 3월 10일 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죽었지 뭐. 이런 사실이 있다면 사망 후의 일자라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공동 신청하니까 믿을 수 있었어. 그래도 죽은 자가 등기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사망 후의 일자로 등기되면 추정력 없죠. 그것도 상속인이 관여했거나 등기 신청 접수일자가 사망 이전이라는 이런 특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추정력 있나요? 이렇게. 리듬 잘 타줘야 돼요. 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 사자하고 허무인 차이는, 사자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죽은 자.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자. 이수신 장군님은 사자일까요, 허무인일까요? 사자. 과거에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분이지. 허무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죽은 자고 달라. 이건, 여러분 이거 믿깁니까? 한번 봐요.
이티한테 받았네. 믿긴다 안 믿긴다. 이런 게 허무이라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자. 이티한테 등기 어떻게 받나요? 자, 그렇게 30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자, 이제 한번 보자. 추정이 되면 소유자도 아닌데 소유자처럼 보이죠. 법정에 증거 들고 뛰다닐 필요가 없죠. 소유자로 봐주는데 뭐. 그만큼 이득이 되나요? 그런데 소유자도 아닌데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 주택에 대한 세금 내야 되죠. 그럼 이득입니까? 불이익입니까? 그럼 추정이라는 게 항상 나한테 유리한 줄 알았더만 경우에 따라서 추정은 불리할 수도 있나요?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이익으로든 불이익하게든 가리지 않고 추정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항상 이득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또 등기의 추정력은 갑과 을 사이에서도 을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죠. 병이 나도 내가 볼 땐 을이 소유자더만 그래서 나 을한테 돈 빌려준 건데 라고 병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병은 권리변동의 당사자다 제3자다? 제3자죠. 소유권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주장을 원용한다라고 한다. 원용이란 글자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주장. 원용은 그냥 주장입니다. 그럼 제3자도 원용 가능하다. 맞나요? 그래서 원용은 주장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 원용이라는 글자는 진짜 다릅니다. 밖에 나가서 원용을 주장으로 배웠다고 제 이야기, 제 이름 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바꿔놓고 읽으라고 했지. 그럼 이제 제3자도 원용 가능하다. 이게 다요. 등기 추정력 해봤자 어려운 것 같아도 이만큼이 단데 이걸 읽으러 한가 볼까요? 자, 214페이지 최고 밑에 4번 추정적 효력 있죠.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위조를 했건 허위 표시를 했건 일단 등기가 되어 있죠. 소유자겠지 뭐. 밝혀지기 전까지는 추정됩니까?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 다투는 자가 그 등기가 무효사유인 것을 입증해야 되죠. 2번 추정력의 범위. A.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거 맞겠지. 등기 공무원한테 칼 들이대지는 않았겠지 라고 추정되나요? 일단은. 나중에 등기 공무원이 칼 갖고 오기 전까지는. 셋째 줄.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버렸네. 합의가 있었겠지 뭐. 그러니 갑이 순수히 등기해로 갔겠지 뭐 라고 추정되나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리언 밑에 A.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적법 추정력이 부여된다. 즉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매매는 적법했겠지. 저당권으로 등기되면 저당권 설정의 합의는 적법했겠지. 추정되나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은 존재하겠지 뭐. 갚아야 될 돈이 있겠지 뭐. 일단 이렇게 추정됩니까? 실제로 다 갚았다 하더라도 밝혀지기 전까지는. B.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하게 말소돼도 그래도 여전히 소유자니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일단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나요? 네. 뒤로 넘어갑니다. A. 등기부상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매매 계약이 있었겠지 뭐 라고 추정됩니까? 자, 그 다음에 C. 이제 C부터 봐요. C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주장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자, 증명됐나요? 어찌됐든가 증명이 됐나요? 그럼 이제 추정된다, 깨진다. 깨진다. 이제는 깨졌어. 번복된다. D. 현재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이전 등기가 아닙니다. 이전 과거의 등기 명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증명되었나요? 그러면 깨진다. 증명됐다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번복입니다. 번복 또는 깨졌다. 자, 217페이지 명 등기 명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까? 항상 이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불이익하게도 된다고 했죠. 그게 명. 3번 부동산에 관해서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아까 이전 등기 우리 해봤죠. 갑하고 을이 싸움하면 을이 정당하게 산 것처럼 보이죠. 지금 밝혀지기 전까지는. D.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되나요? 자, 그 밑에 5번의 기억 셋째 줄. 갑이 X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라도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실제 지가 등기했는데 신축한 자가 사실 을인 것으로 밝혀지면, 밝혀졌나요? 밝혀지면 뒤에 뭐 와야 된다? 번복 또는 깨진다. 왔나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니은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A.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는 원인 무효고 허무인으로부터 된 등기는 추정력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B.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도 무효인데 다만 예컨대 매매계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전 소유자가 살아있었더라면 그가 신청했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라든가 또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에 갑이 사망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망자 명의로 등기돼도 봐주나요? 그거 다 한 거잖아요. 요만큼이 추정력. 너무 많아요. 이만큼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등기 관련 중요한 것들은 다 해줬고 19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거 나오죠.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간만에 시골 내려갔더만 누가 불법으로 축사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간만에 시골 내려갔더만 내 땅에 누가 내 허락 없이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저걸 지켜볼래요? 내보낼래요? 내보내보시죠. 말만 하지 말고 좀 내보내보시죠. 그냥 포크레인 갖고 밀래요? 자,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나요? 내보내는 기능이 없잖아요. 소유권이 가진 기능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지 남을 내보내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축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면 이 소유권은 있으나 마나한 권리입니다. 소유권 의미가 없죠. 누가 내 카메라 들고 가는데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누가 내 카메라 들고 지금 도망가고 있죠. 도둑놈 잡으러 가면서 도둑놈이 돌아보면서 네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오냐 이렇게 물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그럼 네 반환할 권리는 없네. 그렇네. 집에 가야 됩니까? 소유권은 기능이 없죠. 그럼 이럴 때 내 땅을 쓰고 있는 누군가를 상대로 내 카메라를 들고 가는 누군가를 상대로 쫓아가서 반환을 받고 내 토지에서 내쫓고하는 기능을 가진 권리가 소유권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이 소유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소유권답게 행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팀으로 갖춰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축사한테 나가라고 할래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래요? 예? 축사 보고 나가라고 하면 축사가 걸어 나갑니까? 사람한테 축사 철거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럼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권리죠. 그래서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청구권, 99%가 채권인 이 청구권은 계약을 해야 나오죠. 법의 규정에서 나오죠. 취득시효 같이. 그런데 이건 법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소유권의 근거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갑이. 내 거니까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근거는 물건에서 나왔나요? 그런데 사람한테 주장하나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을 가지고 사람한테 주장하는, 이걸 물건적 청구권. 자, 그럼 성질이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거 보면 물건, 이거 보면 채권. 그럼 물건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적 성격이다, 이렇게 본다. 자, 아까 청구권을 100% 채권이라고 말 못한다고 했죠. 왜? 저 물건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왜? 물건적 청구권은 순수하게 채권은 아니니까. 자, 물건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종류는 내 카메라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반환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내 토지에서 나가라고 방해를 제거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종류가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거 들고 가면 쫓아가서 돌려달라고 말하는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럼 갖다 붙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이렇게 있겠죠. 또 나중에 전세권 가면 전세권에 기한 반환, 전세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전세권에 기한 방해 예방, 이렇게 있겠죠. 그럼 물건을 배울 때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가지면 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이 물건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거 맞나요? 소유권은 있는데 반환 못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분리해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은 있는데 물건적 청구권을 팔아먹으면 누가 토지에서 방해를 해도 소유자인데 가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얘는 내보낼 수는 있는데 네가 뭔데 물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럼 소유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시험에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항상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X다. 그래도 O. 자, 보통은 언제나, 항상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X죠, 거의. 근데 O가 되는 거 우리 지금 두 번째 배웁니다.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다. 하나 배운 거 있죠? 이제 두 번째 이거.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언제나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절대 분리하면 안 돼. 뭔 수가 있어도 안 돼. 자,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내 카메라가 어디 훔쳐갈 수 있죠? 그럼 나는 카메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도둑놈 잡으면 카메라 돌려받을 수 있죠? 파손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돈으로 좀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제 태풍에 의해서 을의 집에 넘어갈 수 있죠? 그래도 갑은 을에게 그 다음날 가서 카메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을이 무슨 잘못했죠? 어제 태풍에 을의 집으로 온 것뿐이지 을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갑은 카메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주장할 때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권리가 아니네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아. 잘못이 있든 없든 내놔란 거예요. 내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750조 대한민국 민법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의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750조 머릿속에 교통사고 생각하면 제일 빨라. 과실로 보통 일어나니까. 그럼 이건 돈으로 책임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자, 어리 카메라를 훔쳐가지고 들고 있다가 카메라 파손 날 수 있죠. 갑이 도둑놈을 잡으면 내 카메라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엔드. 파손한 데 대해서 파손비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어제 태풍에 옆집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태풍에서 바람에 의해서 갑의 집에서 어의 집으로 카메라가 떨어져서 파손됐다면 이거는 태풍에서 날려갔죠. 그래도 갑은 내 카메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손해배상은 못해. 왜? 어의 잘못이 없거든. 그럼 물권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부터 제일 먼저. 자, 원칙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둘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럼 항상 둘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점지를 따져야 되지. 여기부터. 자, 195페이지 먼저 6번부터 먼저 갑니다. 자, 6번에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 또는 방해자, 그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의 침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함께 충족했다면, 즉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함께 발생할 수 있죠. 다만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사람이 내 물건을 들고 있다면 나는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못할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 그런 까지 뒤에 같이 좀 실어주면 좋은데 없네. 자, 194페이지에 2번. 자, 물권 내용의 실현이 제3자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들고 갔을 때 방해 제거나 예방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간단하게. 자, 2번. 반환 청구권도 있고 방해 제거도 있고 방해 예방도 있나요? 그 다음에 3번. 법적 성질에 1번, 2번 뭐 골치 아프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합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자, 그 다음 2번. 물건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즉 제일 마지막 줄, 7째 줄.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건에서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첫 줄하고 7째 줄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니까 함께 이전하든지 함께 죽든지 하라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남기면 안 되고. 그 말이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이 그 말. 자, 그 다음. 그럼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그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갑이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내 카메라 돌려달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있겠죠. 그럼 카메라를 을이 훔쳤지만 지금 을이 안 들고 있고 병이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팔렸어.
그럼 나는 을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 병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 자, 카메라를 갑이 도둑 맞았는데 현재 병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팔렸으니까. 그럼 나는 카메라를 을한테 가서 받는다, 병한테 가서 받는다. 병. 왜? 아니 을한테는 가봤자 카메라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카메라 달라고 뭐해? 항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현재 갖고 있는 자, 현재 방해하는 자, 현재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머릿속에서 제일 쉬운 거는 아파트 앞에서 SK가 공사하면서 먼지를 풀풀 일으키고 있으면 연판장 찍어서 소음 방지턱하고 먼지 일으키지 않도록 좀 차단막 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연판장 찍는 동안에 시공사가 SK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면 나는 이 연판장을 현대미래에 넣는다, SK미래에 넣는다. 왜요? 그 앞으로 먼지를 일으킬 자는 현대지 SK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현재가 기준이지 과거는 관계없어. 그런데 아파트 주민 중에 일부가 그 먼지 때문에 폐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폐렴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SK 간다, 현대 간다? 왜요? 그 폐렴을 일으킨 것은 SK잖아요, 먼지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한테 가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현재. 그럼 갑은 카메라 찾으러 을한테 간다, 병한테 간다? 병한테 갔죠? 그런데 동사는 속고 사면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나요? 그럼 이 병이 보호받아 버리면 갑은 카메라 받아온다, 빈손으로 집에 온다? 빈손으로. 병이 악이면 카메라 받아올 수 있나요? 그래서 병이 보호될지 안 될지에 따라 갑은 빈손으로 올 수도 있고 받아올 수도 있죠. 어쨌든 카메라 돌려달라고 말은 을한테 한다, 병한테 한다? 빈손으로 올지 안 올지 그건 몰라. 어쨌든 을한테 가면 안 돼, 을한테. 지금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 공부하고 있지, 그래서 병은 어떻게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은 병인데 보호받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럼 나는 병한테 외쳤지만 빈손으로 와야 돼. 병이 보호 못 받으면 카메라 받아서 집에 오면 돼. 그렇다고 을한테 가서 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하고 병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항상. 그럼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방해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그게 작년 시험. 작년에 그렇게 나왔죠. 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아까 원인을 묻는다, 원인을 묻지 않는다. 네?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원인을 묻는다, 원인을 묻지 않는다. 원인 묻지 않죠. 원인 불문.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앞으로 침탈돼야 되는데, 도둑 맞아야 되는데, 그럼 사기당하면 된다, 안 된다? 횡령당하면 안 된다. 자, 도둑놈하고 사기꾼은 무슨 차이입니까? 네? 도둑놈하고 사기꾼 둘 다 나쁜 놈인 것 같게 모르죠? 도둑놈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물건을 지가 들고 뛴 거예요. 내가 내준 적이 없어. 내가 내줬습니까? 지가 들고 갔습니까? 사기꾼은 내가 내줬어. 내가 속아서 내가 내줬다고. 그래서 그게 사기하고 절도의 차이라. 도둑질에. 그럼 침탈이란 글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직접 들고 간 걸 침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당했을 때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유권에 기해서 물어볼 때는 침탈돼야 돼. 소유권에 기해서 물어볼 때는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이것만 갖고 볼까요?
갑이 카메라를 도둑을 맞았죠. 그럼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내 카메라 돌려달라고 하죠. 갑은 도둑 맞기 전에 점유자였죠.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점유권도 물거이니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왜? 침탈이잖아. 도둑질은 침탈이죠. 그럼 갑은 양손에 떡을 2개를 들고 소유권 갖고 권리를 행사하든 점유권 갖고 권리 행사하든 좋은 거 행사하면 되죠. 근데 갑이 카메라를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죠. 그랬든가 말았든가 갑은 나중에 내가 잃어버린 카메라를 누가 들고 있으면 찾아가서 내 카메라니까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침탈이 아니거든. 도둑 맞은 게 아니잖아요. 점유권 갖고 물어볼 때는 반드시 침탈돼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사기를 당할 수 있죠. 그럼 사기를 당했든가 말았든가 갑은 나중에 사기꾼 찾아가서 내 카메라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갖고는, 점유권은 침탈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횡령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죠. 사기를, 소유권은 묻지 않으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어. 근데 점유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근데 횡령이 뭔지를 몰라. 그게 문제라. 우리 횡령이 뭔지 모르죠. 이 11월 12월에 이거 해줬거든요. 해주면 뭐해? 보도 안 하는데. 자, 우리 흔히 침탈, 절도란 말이에요. 도둑놈. 도둑놈이 뭐냐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들고 가는 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은 지가 갖고 있는 거 들고 뛰었다, 남이 갖고 있는 거 들고 뛰었다.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그게 도둑놈. 자,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데 지 거라. 자, 전당포에 보석 맡겼죠. 누구 겁니까? 맡긴 자, 내 거죠. 그런데 누가 들고 있나요? 그런데 내가 그 보석을 찾으려면 빌려간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 그래서 밤에 담 넘었단 말이에요. 담 넘어서 그 보석만 싹 갖고 나왔죠. 나는 도둑질 아니다. 왜? 내 것만 갖고 노니까. 그래서 내 것만 다 갖고 나왔죠. 예, 도둑질 아닙니다. 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들고 뛴 게 아니니까. 도둑질 아닙니다. 그런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재물을 들고 뛰었죠. 그럼 전당포 주인의 권리, 질권자의 권리를 방해했다 안 했다? 그런 걸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앞으로 최순실 사건 읽다가 보면 권리행사 방해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권리행사 방해거든. 자, 이건 어떻냐? 자기가 점유한단 말이에요. 지가 들고 있는데 남의 거라. 그럴 수 있죠. 임차인 생각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임차인이 들고 있는 카메라는 자기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죠. 누가 점유한다? 지가. 그럼 임차인이 빌린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 버리거나 남한테 팔면 절도다 횡령이다? 횡령. 그게 횡령이라. 횡령. 그럼 우리 정권회사에 돈 맡겨놨더만 정권 그 담당자가 그 돈 들고 중국으로 튀죠. 그럼 우리는 TV에 업무상 횡령죄 이런 소리 나오죠. 자, 자기 돈 들고 튀었다, 남의 돈 들고 튀었다. 근데 누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들고 뛰었으니까 우리는 횡령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횡령은 절도다 아니다. 그럼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죠. 그럼 횡령을 당한 경우에도 소유권은 몰라도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시험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다?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죠. 직접 점유자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 들고 도망가 버리면 카메라를
갑은 소유권에게서는 모르겠고 점유권 갖고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침탈이 아니니까. 임차인이 들고 도망가면 침탈이다 횡령이다? 그거 하나만. 임차인 들고 들어가면 절대 도둑질이 없어요. 임차인이 들고 도망가면 무조건 횡령. 그거는 도둑놈이라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임차인이 빌려줬는데 그 물건을 누가 들고 도망가면 야 이 도둑놈 하지 마시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그 횡령한 자 이렇게 부르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도둑놈은 아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유권은 괜찮은데 점유권은 침탈된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돼. 그 다음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는 주장을 못해. 까다롭죠? 소유권은 아무 조건이 없죠? 그럼 시험은 소유권 나올까요? 점유권 나올까요? 점유권. 소유권은 물어볼 가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점유권이에요. 시험 놓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권 파트에서 잘 나온 이유는 그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카메라를 어리 훔쳤단 말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됐어. 어리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버릴 수 있죠? 자,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병한테 카메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병이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병한테 가서 카메라 달라고 하겠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때는 선의취득해도 돌려줘야 돼. 도품은 2년 안에 돌려줘야 돼. 자, 그런 까지 배울 필요 없고. 자, 소유권은 묻지 않으니까. 자, 점유권 갖고 볼까요? 침탈됐나요? 도둑질이니까. 침탈됐죠? 그럼 점유권에 의해서 침탈되면 침탈돼야 된다. 통과했죠? 3개월밖에 안 지났죠? 1년 내라는 거 통과했죠? 그런데 매매는 포괄승계다, 특정승계다. 포괄승계는 상속이잖아. 흔히 다 넘어오는 것. 특정승계는 한 개만 넘어오는 것. 그럼 특별승계죠? 특별승계, 특정승계 같은 말이거든. 그럼 특정승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주장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이자가 선이면 점유권 갖고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는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막힌 거죠? 마지막 이거 공부. 자, 이거 제대로 한번 보러 갑니다. 지금 마지막 하는 요게 최고 어렵습니다. 지금 262페이지. (204조) 위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선의의 자한테는 주장 못해도 악의의 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있나요? 자, 263페이지에 2번 기억, 침탈을 당했어야 한다 있죠.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이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도둑 강치 절치,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둑 맞아야 되니까 유실은 도둑질이 아니죠. 사기도 도둑질 아니죠. 그럼 사기당했거나 유실한 경우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죠. 그 밑에. 자,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및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예컨대 갑의 점유물을 어리 침탈한 뒤에 도둑질을 한 뒤에 그 물건이 병에게 상속이 되면 상속은 포괄승계가 아니죠. 특정승계가 아니죠. 그럼 갑은 병한테 가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면 돼. 자, 그 다음 B.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한 뒤에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면 선의죠. 그럼 선의의 병에게 매도 특정 승계니까 침탈됐고 1년이라는 날짜를 맞췄다 하더라도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미음을 가시면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요컨대 이는 출소기간이다. 있나요? 출소, 소송에 나가는 기간. 자, 얼마나 어려우냐면 어렵습니다. 272페이지. 갑을병으로도 잘 나와요. 시험에. 7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을의 점유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직은 모르겠죠? 자, 아직 모르니까 뭐 다음 주에 하고. 몰라. 2번. 을이 갑을 기망했어. 기망은 사기죠. 사기당했을 때는 침탈이 아니죠.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답이 2번. 시험에 답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면 갑은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 된다. 맞죠? 자, 직접 점유자 을이. 자, 직접 점유자 넣으면 누구 생각하면 되나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임대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죠. 침탈이다. 횡령이다. 횡령이면 점용을 반환 청구권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 직접 점유자 넣으면 무조건 머릿속에서 임차인 떠올리고 임차인이 들고 도망가면 침탈이라는 글자가 있어도 횡령이라. 바로 옆에 임차인이 침탈했다고 되어 있어도 그건 횡령입니다. 무조건 횡령이라고. 글자에 속으면 안 돼. 자,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해서 인도했다면 침탈했다가 선의의 병에게 임대했으면 특별승계인이 선의죠. 그럼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없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이 1, 2, 3, 4, 5가 이해되면 끝입니다. 사실은 요거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원인을 묻지 않죠. 근데 점유권에 의해서 할 때는 까다로워. 돌려받기가. 상대방이 가지게 된 원인도 따져봐야 되고 날짜도 따져봐야 되고 남한테 또 넘겼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복잡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소유자면서 점유자면 당연히 골치 아픈 거 말고 쉬운 걸로 받겠죠. 그럼 나도 소유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나도 빌려 갖고 있다가 남한테 또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유권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점유권 갖고 해야 되지. 따질 가치가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오늘 진도. 마지막 요거는 좀 복습을 제대로 하세요. 다음 주는 점유권 보도 제대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